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에서 부마 항쟁 정신을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5월 영령을 참배하고 5.18 최후 항쟁지를 찾아 영남에서 확인한 6월 개헌 동력을 광주에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승환 기자입니다. 지난주 부마 민주항쟁탑 앞에 섰던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텃밭을 직접 찾아 부마 항쟁을 헌법에 새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개헌 당위성을 끌어내며 야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사전 행보였습니다. 영남에서 얻은 개헌의 불씨를 품고 오늘 광주를 찾은 우 의장은 먼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영남 시민들에게 확인한 개헌 지지 의사를 5월 영령들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으로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5.18 묘역에 와서 숱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약속의 시간이 아니고 실천의 시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 의장은 80년 5월의 최후 항전지로 최근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도 찾았습니다. 불법 계엄 같은 헌정 유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의 산 현장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듯 훼손된 민주주의를 헌법 전문 수록으로 온전히 복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다시는 내라는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이 성공해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 새겨지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우리 국민들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는 10표 안팎. 우 의장이 영남을 거쳐 광주에 선 것은 더 이상 개헌을 외면하기 힘들어진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영남에서 확인한 개헌의 불씨를 광주에서 완성하겠다는 우원식 의장의 개헌 승부수가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최근 정부 추경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입니다. 오는 7월 전남 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간판을 교체하는 데 드는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은 건데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정작 필수 비용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이름에 광주와 전남이 들어간 공공기관들.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두 전남 광주로 바꿔야 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전수조사를 했더니 도로 안내 표지판과 기관 현판 등 바꿔야 하는 시설만 5만 4천 개가 넘습니다. 이 같은 공공시설 간판들을 모두 교체하는데 17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예산들은 국회에서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 같은 안내 표지판과 공공시설물 정비 비용뿐 아니라 정보 시스템 통합 160억 원, 공인 공부 일원화 53억 원, 세계 청사 재배치 189억 원 등 행정 통합에 필요한 최소 비용 573억 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행정통합 예산이 전쟁 대응 추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삭감 이유였습니다. 이대로라면 각 기관들은 자체 예산을 쪼개서 통합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될지도 모르고 그 예산을 책정해놓지도 않았을 뿐더러 기관 사업비에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진 않았지만은 특교를 통해서 행정통합의 최소한의 비용이 반영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규모와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필요 예산을 모두 충당하긴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통합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정 통합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정작 초기 비용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8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안개 속에 빠져 있던 전남 광주 통합교육감 선거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보 측에 이어서 중도 보수 예비 후보들도 전격 단일화를 선언한 건데요. 이제 선거판은 사자 대결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8명까지 후보들로 넘쳐났던 전남 광주 통합교육감 선거 대진표가 사자 대결 구도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정선 고두갑 김혜룡 예비후보가 전격적으로 3자 단일화를 선언하며 다음 주 안에 단일 후보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세 후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당선이 될 경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정부 성격의 협력체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한 명의 후보를 만드는 것을 넘어 광주 전남 교육의 미래가 함께 설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100%로 단일화에 합의한 정성홍, 장관호 두 진보 진영 예비 후보 역시 조만간 확대 재편된 공천위원회를 꾸린 뒤 다음 달 말 최종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도 보수와 진보적 예비 후보들이 단일화에 나선 배경에는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노림수가 깔려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대중 예비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후보가 난립하는 다자 대결 구도의 슬림화와 변화가 필수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모든 시도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새 수술은 새 부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그렇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잡음을 줄이고 오롯이 지지층을 하나로 모아내느냐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강수경 예비 후보는 70년간 이어져온 현재의 교육학제를 초등 5년, 중학 4년, 고교 3년으로 바꾸는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통합교육감 선거 완주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후보 단일화 속 정책 대결보다는 세 대결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선은 이제 재편되고 있는 대진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 화재 당시 대원들을 안으로 들여보낸 지휘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휘관이 현장을 살피고 난 뒤에 폭발이 일어났는데 소방당국은 정당한 지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관들의 무리한 내부 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완도 냉동창고 화재 순직 사고.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소방 합동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조사단이 면밀히 살펴보는 점은 당시 진입 명령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CCTV에는 1차 진입 후 밖으로 나온 대원들이 지휘팀장과 짧은 회의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진 2차 진입 명령에 따라 대원들이 들어가고 지휘팀장 역시 내부에 들어가 10초간 머물다 나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직접 들어가서 보고 나왔을 정도면 인지를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간 동료들이 같이 나왔으면 이렇게 순직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지휘팀장이 창고 밖으로 나온 지 불과 2분도 안 돼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경북의 문경 화재 때도 산소가 유입되면서 플래시 오버라든지 그런 우리 직원들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이런 밀폐된 공간의 위험성은 분명히 지휘팀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전남 소방본부는 화염 분출이 없고 시야도 확보돼 위험하지 않았다며 무리한 진입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지휘를 맡았던 팀장은 현장 경력 20여 년에 지휘 자격증을 갖춘 50대 베테랑 소방공무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 조직 차원에서 이미 정당한 지휘였다고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하지만 판단의 오류를 가려내더라도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조사가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매뉴얼 위반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지휘부나 기관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등 순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순직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대응 체계 개선이 약속됐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화재들이 각각 상황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결과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모두 교육훈련으로 귀결되는지. 소방관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고 있지만 순고, 희생, 영웅이라는 표현 뒤에 가려져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순직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여수에서 선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간척지라서 땅이 꺼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또 태풍철 침수 걱정까지 겹치면서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오는 9월부터 2달간 열리는 세계 선박람회 주 행사장. 이곳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박람회 주제강 공사가 한차입니다. 최근 주제강 공사를 놓고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재관이 들어설 진모지구가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로 시설 집안 침하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박람회 개최 기간이 태풍철과 겹쳐 비가 많이 오면 인근 도로까지 물에 잠기는 침수 문제도 걱정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 박람회장의 안전성 우려가 크다며 장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공사 중인 주재관의 경우 기초 파일만 80개가 넘고 깊이도 최고 29m로 안전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문제도 주 전시장이 주변 도로보다 5m 정도 높은 데다 배수시설 개선으로 걱정 없다는 입장입니다. 침수, 집안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선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박람회 준비와 관련해 연일 시끄럽자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박람회장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윤 장관은 박람회 준비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차질 없는 수용 대책도 강조했습니다. 관람객들의 무슨 교통 또 안전 무슨 숙박 또는 이제 식음료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이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람회 준비와 관련해 여러 논란과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 이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 조선대학교 병원 청소 미화 노동자들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최종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계약 관계인 하청업체를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결정권을 진 원청이 거부할 경우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조선대병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